여러분 안녕하세요. 2일차 강의도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회차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번 강의 할 때 저번 시간에 기본 HTML 문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복습 겸 해서 이렇게 생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세팅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day2.html 파일을 저번에 만들었던 폴더에 또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이렇게 생긴 문서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이브 서버 틀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링크 이동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복습 겸 만들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청춘예찬 글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의미 없는 긴 텍스트를 로렘 입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서도 로렘 입숨처럼 의미 없는 긴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치면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로렘이라고 쳐서 나오는 한글 입숨 요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세문단, 긴 세문단, 청춘 예찬에서 뽑아온 이렇게 의미 없이 이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이거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2개에서 3개 정도 본문 문단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청춘예찬 전문을 검색을 해서 나온 거 들어가서 여기 링크 컨트롤 C 해서 여기 요 하이퍼 링크로 이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시정지를 해주세요. 네, 하고 오셨죠?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볼게요. 조금 작나요? 조금 글씨 크기를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HTML 파일 느낌표 탭 해가지고 나온 HTML의 기본 구조에 헤딩, 뭐 H1이어도 되고 H3이어도 되고 아무거나 제목 헤딩 만들어주고 그리고 본문 1, 본문 2, A 전체 텍스트 읽기로 통하는 하이퍼링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여기 H는 헤딩, P는 패러그래프, A는 그 앵커의 약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HTML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 파일 끄지 마시고 한번 일단 그대로 켜놓은 채로 CSS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S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인데요. 이 중에서 캐스케이딩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스타일이랑 시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타일 시트 말 그대로 이 스타일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캐스케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의미를 뭐 정확히 알지 않으셔도 나중에 제가 점점 이 CSS 수업을 하면서 어떤 뜻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모르더라도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HTML에서 기본 구조를 봤던 것처럼 CSS 선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SS에는 셀렉터라는 거가 있고 프로퍼티 이 2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셀렉터로 어떤 요소에 대한 스타일인지 그래서 이 셀렉터가 그 어떤 요소가 되고 이 프로퍼티는 이 어떤 요소의 어떤 스타일, 어떤 서식 부분을 value 이 형태로 변화시킬 건지 라고 선언해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풀었으면 셀렉터의 프로퍼티 속성을 value 하게 바꾸도록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HTML에서는
HTML이 아니라 CSS 문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셀렉터하고 이렇게 괄호하고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거를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 요거를 반드시 꼭 찍어줘야만 오류가 없이 작동을 잘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HTML에서 CSS를 사용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그때마다 이 기본 구조 셀렉터, 프로퍼티, 밸류라는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쓰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헷갈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SS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 무시했으면 좋겠는 말은 HTML이랑 조금 다르게 그 슬래시, 별표, 그리고 별표 슬래시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말들을 무시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HTML에서 CSS를 사용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방법은 이 스타일, CSS를 하나의 태그처럼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한번 여기서 봐볼게요. 이렇게 스타일 하면 자동적으로 스타일 태그가 따라 붙게 되죠. 이 태그는 어떤 의미냐? 이 스타일 블록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HTML의 문법이 아닌 CSS의 문법으로 읽겠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일단 좀 길지 않은 문서에서는. 그래서 여기 스타일 태그 안에서 제가 지금 CSS 그러니까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H1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H1 셀렉터, 여기가 셀렉터 자리죠. HTML의 태그들은 다 여기 꺽쇠 빼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셀렉터로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1 이렇게 써주고 컬러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제가 이 컬러를 제목 컬러를 저는 좀 독특한 색으로 바꿔볼까요? 핑크, 살짝 요런 색, 약간 좀 진한 핑크색이 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뭐 다른 색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레드, 여기 보시면 밑에 다양한 색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본인이 원하는 색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있나? 하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위에 갖다 대면 클릭 안 해도 위에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RGB 팔레트가 뜨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색깔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고르시고 이건 알파 값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투명한 색깔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불투명한 색깔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경색을 넣어놓고 그 위에 올린 물건들을 살짝 이렇게 반투명하게 설정을 해준다면 마치 디자인하듯이 그렇게 조금 섞인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대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S 해주시면 여기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요거로 틀어주신 곳에 가면은 이렇게 색깔이 검은색에서 제가 선정한 요 색으로 변화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CSS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는 핑크로 해볼까요? 핑크.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블록 엘리먼트, 인라인 엘리먼트 얘기할 때 HTML의 모든 요소들은 다 각자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헤딩 같은 경우는 블록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영역에서 꽉 들어차는 요런 영역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요 H1이 갖고 있는 영역만큼 모두 핑크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긴 지금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2번째 방법, 요거는 스타일, 요거 이용하기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 여기 H1 태그 안쪽으로 오실게요. 우리가 H1 안쪽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트리뷰트라고 말씀드렸었죠. 태그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 보충 설명에는 스타일 시트, 즉 CSS도 여기 안에 어트리뷰트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은 컬러는 브라운,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이제 셀렉터는 기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이 태그 안쪽에서 작성을 한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 태그가 셀렉터로서 온 거라고 우리도 알고 컴퓨터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태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 스타일 CSS다. 여기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건 우리가 CSS로 해석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여기에 프로퍼티 그리고 밸류 그리고 CSS에서는 꼭 요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 맞죠? 세미콜론을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이번엔 브라운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이렇게 태그 안쪽에다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서를 만들 때도 물론 있지만 보통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스타일 시트가 막 이렇게 뭐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한 100줄은 금방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HTML은 뭐 요만큼 여기서 있는데 이거 스타일은 또 위쪽에서 한꺼번에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뭐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어떤 걸 고쳐야겠다 싶었을 때 그거에 대한 스타일 시트가 어디에 작성되어 있었는지 태그 안쪽인지 뭐 여기 안에 있는 스타일의 어디 부분에 있었는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CSS로만 적어진 문서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HTML 파일과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링크를 좀 걸어서 이 HTML 파일을 해석을 할 때에는 꼭 그 CSS 파일이랑 함께 비교 대조해 가면서 같이 보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라 웹브라우저야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지금 요 세 번째 방법 style.css 파일을 연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그 같은 폴더 안에 새 파일을 눌러서 style.css라고 써주세요. 이게 보통 스타일 시트를 이름 짓는 흔한 방법입니다. style.css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형식 있죠? 이 형식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썼듯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런 들여쓰기 있잖아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요런 들여쓰기를 이거 안 예쁘다. 나는 뭐 요렇게 딱딱 이쁘게 왼쪽 정렬해가지고 할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탭 돼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그래서 이게 훨씬 예쁜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인덴트 처리한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태그 이렇게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좀 좋은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들여쓰기에 들여쓰기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 태그들 사이의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하시다 보면 들여쓰기의 중요성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줄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본문 HTML 파일 안에 있던 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이제 헤드 부분으로 갈게요. 제가 1회차 때 저번 시간에 헤드 부분에 좀 우리가 외부에서 뭐 CSS라는 언어를 통역해서 가져오고 싶으면 그거를 위한 시스템을 이 컴퓨터라는 애기의 머릿속에 심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건 헤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에 이렇게 써주도록 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링크 태그인데요. 이거는 링크 태그는 끝나는 태그가 필요 없는 태그예요. REL, relationship의 약자 같습니다. 스타일 시트로서 얘를 데려오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입은 텍스트, CSS, 텍스트 파일이고 그리고 CSS 파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href 이거는 앵커
태그 할 때, 앵커 태그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style.css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다른 폴더가 있고 그 안에 CSS가 있었다면은 뭐 폴더 style.cs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컨트롤 S를 딱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컨트롤 S를 누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href에 style.css를 이제 연결을 해주고 컨트롤 S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았던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 조심하실 점은 가끔 href는 style.css를 하실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여기다 이제 넣으시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게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 S를 할게요. 이렇게 아까 방금이 그랬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style.css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쓸 때 아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링크 가능한 문서들이 뜨고 이렇게 선택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밑줄이 안 뜰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예 지우고 태그를 지우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직접 손으로 쓰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여기가 제대로 링크가 됩니다. 이게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아까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링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실행이 안 돼서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이걸 고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지금 창을 띄워놓은 게 보이실 텐데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HTML이랑 CSS랑 이렇게 번갈아서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마치 우리가 윈도우에서 창 분할하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하던가 이렇게 위아래로 할 수도 있고 위아래가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아래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른쪽을 더 편하게 이렇게 잘 두고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글씨가 커서 좀 많이 안 들어차는 것처럼 좁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하려고 글씨를 많이 키워놔서 그렇고요. 실제로 한 뭐 10에서 12포인트 이런 자주 쓰는 그런 폰트로 하면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HTML에서 CS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모두 다 알아봤어요. 함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캐스케이딩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캐스케이딩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뜻이냐? 캐스케이딩이란 이런 폭포라는 의미가 있다고 뜨네요. 여기 생활코딩 정말 좋은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HTML, CS 저도 여기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 캐스케이딩 폭포다 해서 약간 위아래로 약간 차근차근 떨어지는 그런 역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시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타일 시트라는 건 이 CSS 파일이 우리가 만들어준 CSS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로 들어봐도 여기 보시면 지금 다른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에서 한번 요 라이브 서버를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요런 폰트로 나오는데 크롬에서는 요런 폰트로 나오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나눔 스퀘어 폰트를 기본 폰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브라우저에다가 그 폰트를 알려줬고 브라우저가 가진 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스타일 시트 나눔 스퀘어를 기본으로 열어라 라고 걔네만의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적어놓은 스타일 시트랑 저 같은 우리 같은 개발자가 적어놓은 스타일 시트 파일이랑 충돌을 하게 되겠죠. 뭐 개발자는
나눔 개발자는 뭐 나눔 브러쉬를 써라고 하는데 웹브라우저는 나눔 스퀘어를 써라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당연히 맞닥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CSS에서는 캐스케이딩 이라는 거를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웹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기 나눔 스퀘어 이렇게 해놓은 게 웹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내부 스타일 시트를 쓰거나 그 HTML 내부 또는 HTML 외부에 있는 이런 CSS 파일로 스타일 시트를 개발자가 쓰게 되면 즉 나중에 쓰여진 거죠. 그거로 약간 덮어 씌우기가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보다 약간 개발자가 만든 거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이 내부나 외부 스타일 시트보다는 여기 두 번째 방법 있죠. 스타일 그 HTML 태그 안에 만들었던 여기 인라인 스타일, 이걸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태그 안에 쓰는 걸. 이 스타일이 더 우선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CSS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캐스케이딩 우선순위를 이런 캐스케이딩은 뭐 이런 의미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스타일이 충돌을 했을 때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느냐. 그래서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부분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CSS에서 셀렉터, 프로퍼티, 그리고 그 프로퍼티마다 가능한 밸류들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셀렉터를 먼저 알아볼게요. 셀렉터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벌써 한번 알아봤어요. 바로 타입 선택자였죠. 이거는 HTML의 태그 이름이 그대로 요 중괄호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선택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태그 중에서도 요 특정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에 대한 스타일을 작성하고 싶을 경우에 가져오는 셀렉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써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이디와 클래스 선택자인데요. 아이디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 이 두 가지 아이디와 클래스는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뭐 태그가 뭐 지구 생명체 뭐 이런 거라면 클래스는 human 그리고 girl, 아이디는 뭐 twice ion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분류할 때 찾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는 해시태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 앞에 점을 붙여서 이렇게 중괄호를 쓰게 됩니다. 이 클래스를 정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선택자랑 타입 선택자, 사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점이랑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는 제가 웬만하면 HTML 전체에서 그 같은 아이디는 딱 한 번만 나오게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명이인이 없도록. 문법적인 오류가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하나만 선택을 해주는 게 본질적인 의미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디 선택자 같은 경우는 아이디는 뭐뭐라고 했던 그 아이디 이름 앞에 이렇게 샵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선택자는 여러 태그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태그, 이제 셀렉터의 종류인데요. 요런 태그들을 여기 사이에 쉼표를 찍어주면은 H1이랑 P에 대해서 동시에 이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꼭 타입 선택자가 아니라도 다른 선택자들도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상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 선택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가서 함께 가상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DN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왔죠. 자, 그래서 여기 셀렉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선택자 유형 이런 거 한번 제 강의를 들었어도 한번 복습 겸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속성 선택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만 이렇게 불러 모은다 이런 거죠. 약간 클래스의 다른 버전 이런 거. 그래서 그 특성이 있는 저 요소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링크가 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구글로 가는 링크들에 대해서
만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죠.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여기 슈도 클래스, 이게 그 가상 선택자인데요. 요소의 특정 상태를 스타일링하는 선택자예요. 그래서 그 요소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가상 슈도라고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이쿠, 제가 링크를 잘못 달아놨나? 잠시만요. 제가 요 링크는 아까 링크는 그 선택자들에 대해서 읽어보시라고 링크를 해놓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가상 클래스 선택자는 지금 다른 웹사이트에서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가상 클래스 선택자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주로 많이 쓰는 건 여기 앞에 있는 5개 정도입니다. 요 5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건 단연코 요 호버예요. 호버라는 말 혹시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호버보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약간 공중에 좀 둥둥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 같이 생긴 그런 거를 호버보드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것처럼 지금 요 녹화 제어 도구, 이렇게 마우스 가까이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지금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기만 해도 나타나는 그런 변화, 그런 상태를 호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A 태그 관련해서 방문한 적 없는 링크, 이거는 그냥 링크, 방문한 적 있는 거, 한 번 한 거, 요거는 visited. 해서 약간 디폴트로는 약간 여기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 링크 방문한 적 없는 건 파란색이고, 이렇게 한번 방문했다가 나오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죠. 저거 2개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했을 때 액티브, 이렇게 지금 클릭한 상태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저 클릭한 상태일 때의 스타일, 이게 액티브. 그리고 포커스 되었을 때는요, 요거는 인풋 태그 같은 거에서 이제 쓰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CSS가 된 거 보시나요? 이렇게 탭 같은 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클릭도 뭐 마우스 올리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포커스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디 비밀번호 칠 때 아이디 치고 탭 눌러서 비밀번호 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다 포커스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할 때 이렇게 쓰는 상태도 지금 포커스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액티브 클래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빠져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액티브 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졸려서 그런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상 선택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조금 해볼까요? 여기 너무 크니까 글씨 폰트를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P가 지금 단락이 2개잖아요. 그러면은 각 단락을 좀, 지금 현재는 그냥 P로만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라고 하고 여기서 컬러를 뭐 브라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한 단락 한 단락 나는 색깔을 다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은 P 태그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클래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뭐 패러그래프 1,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하나를 나타낼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는 그 클래스를 여러 개 주고 싶을 때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점 패러그래프 1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로 이렇게 해주고 컬러 브라운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문단만 브라운으로 변했죠. 그러면 여기 복사를 해서 패러그래프 2에는 블루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게 보이셨죠?
둘 다 지금 약간 회색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해볼까요? 이제 클래스 선택자 가장 많이 쓰니까 클래스 선택자 요거로 해봤는데 클래스 2개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문단을 하나 복사해서 세 번째 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패러그래프 3을 하고 이 중에서도 클래스를 좀 종합적인 거 앞에 2개에 해당하는 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뭐 서문이란 뜻에서 인트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트로. 그러면 이걸 지우고 인트로 요거만 한번 해볼게요.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아이고 저장을 안 했네요. 점 인트로 이렇게 인트로 클래스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인트로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 두 문장만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들을 여러 개 병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